저는 독일에서 온 헬레나 슈나이더입니다. 2년 전 저는 아동보호 전문가로서 최악의 실수를 범했죠. 그 실수로 인해 한 아이가 평생 시력을 잃었습니다. 언론의 공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PTSD 진단을 받았죠. 일어날 수조차 없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나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해준 건 지구 반대편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성이 밤 11시에도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라는 한 줄 기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진짜 이야기죠. 독일 언론이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한국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국제 NGO 세이프 차일드에서 아동보호 전담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죠. 7년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어요. 베를린에서 불법 체류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한 10살 소년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르코라는 이름의 루마니아 출신 아이였어요. 부모와 헤어져 홀로 독일에 온 아이였죠. 서류상으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송 경로도 확인했고 목적지 시설도 점검했어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죠. 이송 차량의 안전벨트 결함이었어요. 아줌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마르코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라고 안심시켰죠. 그런데 교차로에서 급정거하는 순간 그 아이는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결함이 있던 안전벨트가 풀어진 거예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죠. 마르코, 마르코. 제가 아이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그 아이를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영구적인 시력 손상입니다. 회복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지키려던 아이를 제 손으로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마르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으면서 제 손을 잡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없게 됐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죠. 언론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아동보호 전문가의 치명적 실수, 또 다른 시스템의 실패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질책이 이어졌죠.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가 평생 고통받게 됐다는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어요. 동료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PTSD 진단을 내렸어요. 결국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평생 바쳐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회복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봤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요양원도 알아봤고 프랑스 남부의 조용한 마을도 고려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마르코의 얼굴이 떠올랐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본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여성 혼자 밤 11시에도 안전하게 걷는 나라. 한국 제목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여성 혼자 밤길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데 말이에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 여성 안전지수, CCTV 보급률까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심야 시간대 여성 보행자 안전도 세계 1위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오빠 마르크에게 한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헬레나, 정신 차려. 그런 판타지 믿지 마. 아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많다고. 39살인 오빠는 늘 저를 걱정했지만 이번엔 특히 심했어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잖아. 낯선 나라에서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것도 혼자서? 오빠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베를린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상태인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독일에 있으면 계속 마르코 생각만 나고 언론 기사들도 보게 되고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2개월간의 휴직 승인을 받았어요. 단기 비자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하다고 해서 선택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어요. 오빠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혼자 가지 말고 연락 자주 하라며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독일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헬레나, 거기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돌아와. 약속해. 인천공항에서 전주까지 오는 길이 생각보다 멀었어요. KTX를 타고 용산에서 갈아타고 다시 전주까지. 피곤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이 신기했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전주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친절하게 관광지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마을, 아름다워요. 외국인 많이 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그 유명한 안전한 밤길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읽은 기사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설마 정말 밤 11시에도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옥마을 주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젊은 커플들이 손잡고 걷고 할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치킨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정말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죠. 정말 안전한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베를린에서 그 아이를 이송하던 날의 기억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거든요. 마르코의 얼굴, 급정거하는 차, 피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황 발작이 시작된 거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이 빙빙 돌면서 의식이 흐려졌죠. 아, 이렇게 낯선 곳에서 쓰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빠 말이 맞았나 싶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 돌아왔네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응급차를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혼자 쓰러져 있길래 놀랐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도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스트레스성 공황 발작이라고 충분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받은 빠르고 친절한 대응에 눈물이 났어요. 독일에서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았을 텐데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병원에서 하루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보험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병원 자원봉사 통역으로 왔어요. 혹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 씨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에 놀랐죠. 알고 보니 국선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권단체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주로 이주 여성들의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끔 병원에도 와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해봐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만 했으니까요. 제가 독일에서 겪은 일을 조금씩 털어놨어요. 아이를 다치게 한 일, 언론의 공격, PTSD까지. 처음엔 망설였지만 유진 씨가 워낙 진심으로 들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걸 말하게 됐어요. 헬레나 씨, 당신이 그 아이를 고의로 다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허점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진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독일에서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동보호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자주 부딪혀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죠. 유진 씨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어요. 국선 변호사 시절 지키지 못한 의뢰인들 이야기를 말이에요. 당신이 할 수 없었던 걸 대신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당신의 경험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유진 씨가 명함을 주셨어요. 전주에 계시는 동안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적응도 도와드릴게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35살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알고 보니 국선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권단체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해봐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진 소식을 들은 오빠 마르크가 3일 후에 전주로 날아왔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걱정 반화 반인 표정이었죠. 헬레나, 나 혼자 두고 이런 데까지 와서 쓰러지고. 정말 무책임해. 오빠는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문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랐어요. 직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모습,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기 서비스, 심지어 관광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먼저 주민센터에 갔어요. 외국인 등록하러 말이에요. 독일 같으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죠.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외국인 지원 자료까지 챙겨줬어요. 전주 관광지도 병원 위치, 응급 전화번호까지 다 정리된 팜플렛을 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공무원이야?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독일 관공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절함이었거든요. 심지어 근처 맛집 지도까지 주면서 전주 비빔밥 꼭 드셔보세요라고 추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경찰관을 봤어요. 독일 경찰은 보통 더 권위적이고 딱딱한데 여기 경찰은 정말 친근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죠. 계산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외국인이시네요. 이거 맛있어요. 가져가세요. 오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 갑자기 음식을 주시는 거지? 독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점원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물어보면 직접 안내해주는 시민들까지. 헬레나,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래? 오빠의 질문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가 걱정했던 아시아의 위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오빠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나 봐.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네. 특히 여자 혼자 밤에 걸어도 정말 안전해 보여. 오빠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권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우미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헬레나 씨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시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직 제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마르코 생각만 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유진 씨가 치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신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교실에 가보니 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저처럼 상처를 안고 온 사람도 있고 꿈을 품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환자인데 괜찮겠어요? 베트남에서 온 화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황 발작도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화 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몽골에서 온 바야르 씨는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해요. 한국 음식도 못 만든다고 놀려요.
그런 마리아 씨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을 잡고 들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저도 독일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죠. 하지만 여기 와서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내가 받은 이 친절을 다시 나누고 싶었어요. 유진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독일에서는 받기만 했던 비난과 질책 대신 여기서는 따뜻함을 받았거든요.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교실이 끝나고 화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가 있어서 용기가 나요. 언니도 힘든 일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도와주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언니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몇 주 후 유진 씨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시민 포럼에서 연설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다문화 사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무대였습니다. 헬레나 씨 이야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치유받은 외국인의 진솔한 경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유진 씨의 제안에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큰 무대에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옥마을 슈퍼 아주머니, 병원 직원들, 주민센터 공무원, 그리고 유진 씨까지. 이 모든 분들의 친절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 씨나 화 씨 같은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KTX에서 유진 씨와 함께 원고를 정리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솔한 마음을 전하면 돼요. 실수하는 게 더 인간적이에요. 유진 씨의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오빠도 응원해준다며 문자를 보내왔어요. 포럼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빠 마르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내 동생 연설하는 걸 놓칠 순 없지라면서 독일에서 다시 날아온 거였어요. 회사 휴가까지 내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헬레나,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구나. 오빠의 말에 저도 깨달았어요. 정말로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마르코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 죄책감에만 갇혀있지는 않게 됐거든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같은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빠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서툰 한국어로 짧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오빠입니다. 전주는 내 동생을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한국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반대했던 오빠가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감사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곳이었어요. 포럼 이후 여러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주의 한 NGO에서 정식 활동가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이주 여성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민권 신청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 고민이 됐어요. 세이프 차일드에서도 복직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독일로 돌아가면 또다시 마르코 생각에 시달릴 것 같았어요. 오빠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헬레나, 내가 행복해 보이는 곳에 있어. 독일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잖아. 내가 한국에서 찾은 평화를 포기하지 마. 오빠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 NGO에서의 첫 업무는 이주 여성 상담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의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화 씨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고 컴퓨터 자격증까지 땄어요. 마리아 씨는 시댁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필리핀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파는 퓨전 카페였죠. 헬레나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개월 후 WHO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유럽에서 한국의 여성보호 시스템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아이러니했어요.
독일에서 실패했던 제가 이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전하게 된 거니까요. 브뤼셀, 파리, 베를린에서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옛 동료들도 만났어요. 마르코도 만났습니다. 이제 의료진의 도움으로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레나 선생님, 선생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마지막 남은 죄책감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순회 발표를 마치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네팔에서 막 한국에 온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불안해하며 혼자 서 있더라고요. 큰 캐리어를 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 생활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도 안전할지 사람들이 친절할지 모르겠다면서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여성에게 말했어요. 여긴 괜찮아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곳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당신도 분명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2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믿기지 않아요. 베를린에서 무너졌던 제가 전주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나는 작은 친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에게 한국이 그런 곳이었어요.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곳이죠. 독일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거고요. 저처럼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실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작은 친절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친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